1번 문제인데 6강의 3.1번. 자, 처음에 수소 원자 모형이야. 수소 원자 모형이고, 두 번째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는 일단 전자가 등속 원운동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일단 원운동을 한다는 건 방향이 계속 바뀐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자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0이다 라는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A는 양전하를 띄고 있다. A는 뭔데? A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알파 입자죠. 그렇기 때문에 양전을 띄고 있다는 이유는 당연히 맞는 거고. 자, 디귿 나에서 A의 금박 원자핵 때문에 산란된다. 당연히 양전하를 띈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양성자인 알파 입자가 튕겨나가게 되겠죠. 자, 러더퍼드 모형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었다? 자, 원자핵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들었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맞는 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각각이 F라는 힘이 작용해요. 자, F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해봐라라고 했어. 자, C에 작용하는 힘, C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과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겠죠. 자, 그거를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얘들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자, A가 아니고 B 자체에 C가 작용하는 힘은 요 방향이죠. 왼쪽으로 작용해요. 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와 양전하는 서로 밀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B에 작용하는 알자임은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A가 오른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 A는 양전하를 띈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양전하를 띄니까 C와 A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A는 C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힘을 받겠다. 그죠? 그러면 요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는 1번과 2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봅시다. C에 A가 작용하는 힘을 선생님은 F라고 적을게요. 자, B가 C에 작용하는 힘 당연히 같은 방향이죠. 색깔 바꿀게요.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은 빨간색으로 오른쪽으로 작용할 건데 이 힘은 F의 프라임이라고 넣어봅시다. 되겠죠? 자, 그럼 요 힘이 F'이니까 B도 C로부터 받는 힘 반대 방향으로 F'이 받겠죠. 자, 그래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위에 문제에서 B와 C의 전하량이 Q0로 같다라고 했어. 같다라고 했으니까 Q0 같다.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Q0, 여기도 Q0가 있다. 맞죠? 자, 그러면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에 의한 힘, 전기력은 K의 R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Q1, Q2 곱이 A가 C에게 작용하는 거나 A가 B에게 작용하는 거나 Q1, Q2의 곱은 바뀌지 않아. 맞지? 그러면 바뀌는 게 뭐냐? 바뀌는 거는 요 거리 R만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 F였어. 그럼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거리가 반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요게 반으로 줄어드니까 반의 제곱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분모의 4분의 1이 됐으니까 총 힘은 4배의 F가 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놓고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4F에 B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해볼게요. 4F에서 마이너스 F' 했는 값이 얼마다? 대문자 F죠. 자, C에게 작용되는 힘은 스몰 f에 F'이 작용해서 대문자 F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힘을 더해봅시다. 더하게 되면, 빼봅시다. 아니지. 더해야 되죠. 왜냐? 요 힘은 지금 방향을 선생님이 아까 잘못 적었네. C는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러면 두 힘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힘이 사라지게 되고 5F가 2 대문자 F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요 F를 구해야 돼. 왜? 이 힘이 F잖아. 맞지? 그래서 이 힘의 크기는 5분의 2 대문자 F만큼 나오겠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3번은 AB가 원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다.
그때 C가 마이너스 Q0라는, 마이너스 Q라는, 여기가 마이너스 Q인 점전하를 놓았더니 정지해 있다라고 했어. 얘는 지금 정지해 있어요. 맞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 B를 바꿨어. 나에서는 A, B를 바꿨더니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가버리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정지해 있으려면 A와 B는 1번 A와 B의 전하는 같은 전하를 띄지 않겠죠? 맞죠?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띄어야 되겠지?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두 번째, 요 나에서 봤을 때 A가 가까이 왔어. A가 C에 가까이 왔고 B가 C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러면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더 커졌고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작아졌다. 맞죠? 왜? 거리가 가까워지고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자, 그랬더니 힘의 크기가 커졌는 거에 의해서 C는 더 멀리 가버렸네? 그러면 A와 C는 같은 종류의 전하다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와 C가 같은 종류의 전하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가 되고 B는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A는 양전하이다. 기억 틀렸죠.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의 3배이다 했는데 여기서 봐야 되겠지. 가에서 보면 자, 우리 전기력 구하는 공식 K에 R제곱분의 Q1, Q2였어. 맞죠? 자, 그러면 R제곱은 지금 1이고 3이야. 그럼 1대 3이니까 실제 힘의 크기는 거리에 의한 조건만 보면 1대 9분의 1이 되겠죠. 자, 1대 9분의 1이 됐는데 그러면 전하가 얘가 9배 더 커야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3배가 아니고 9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니은도 틀렸어. 그럼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디귿은 당연히 맞겠네요. 자, 디귿 봅시다. 가에서 A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A를 여기 있는 요 A를 요 방향으로 이동시켰어. 옆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면 얘로부터 C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 밀어내던 요 힘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그죠? 감소하게 되니까 원래 B로부터 받던 힘은 일정한데 A로부터 받던 힘이 감소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B에 의한 힘의 크기가 더 커지니까 B 쪽으로 이동하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디귿이 답이 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가봅시다. 4번은 X축상에 점전하 A, B가 고정되어 있어. 근데 A는 양을 띈다고 했습니다. 자, 양의 전하를 띄고 있고 B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C를 놓았더니 C를 X축상에 가만히 놓았더니 맞지? 가만히 놓았다는 건 얘에게 초기 속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기 속력을 주지 않았으니까 요 A와 B에 의해서 얘는 힘을 받아서 이동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C가 받은 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P와 Q에서 속도가 같다 했어. 그러면 이거는 등속도가 될 수 없죠. 가속이 되고 있었어. 가속이 되는데 요 사이에서 일단은 가속도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가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원래 속도와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R자 힘이 0인 지점이 있겠다. 그지? 자,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 요 니은, 기억은 일단 좀 이따 봅시다. 기억 좀 이따 보고 니은부터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요 점이 0이잖아. 맞지? 근데 거리가 A가 더 멀다. 그지? 그러면 A에 의한 거리에 따른 힘의 효과는 A가 더 적어. 근데 두 힘이 같아지려면 전하량에 의한 힘의 요소가 더 커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니은이 맞아. 맞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여기 힘이 0인 지점이 있다 했으니까 디귿도 맞겠죠? 자, 우리 기억 봅시다. 기억은 어떻게 할까? 요 점을 그냥 아주 극한으로 한번 몰아봐. 이 점 R이 무한대인 점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물론 무한대로 가진 못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양이라고 보고 무한대에 갖다 놓고 한번 봅시다. 무한대에 놓고 보면 얘는 B는 마이너스였잖아, 맞지? 자, 그러면 A로부터 B로부터 받는 힘을 보면 자, 계속 적고 있는데 힘은 K에 R제곱분의 Q1, Q2야. 근데 Q2가 요 C의 전하량이라고 본다면 요 거리 B로부터 C 혹은 A로부터 C까지 거리는 무한대로 같을 거잖아요, 맞지? 왜? 요 차이가 아무리 뭐 1km 차이 난다 하더라도 무한대에 의해서는 1km는 아주 적은 숫자잖아. 그래서 얘는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대에 의한 거리에 의한 항목은 없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C가 가진 거니까 K값도 상수니까 무시하고 나면 이 힘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A나 B의 전하량에 비례하게 돼. 자, 그러면 A의 전하가 더 컸다라고 니은에서 했죠. 그러면 이 C는 A로부터 힘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는데 요 밀려나게 되면 얘와 얘의 힘의 방향은 모순이 생긴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틀린 게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거 있을 때도 니은 디귿 확실한데 기억 모르겠다 그러면 요 보기를 먼저 봐야 돼. 근데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죠. 방금 전처럼 이렇게 풀어야 되고 기억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기억을 모르겠다. 근데 니은 디귿이 확실하다? 그러면 기억이 없는지 있는지 보고 없으면은 없는 게 답이겠죠. 그런 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봅시다. 5번은 백열등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1번 가열된 수소 맞지? 여기서 방출되는 빛이 2번 저온의 기체를 통과한 백열등의 선 스펙트럼 3번 이렇게 나왔어. 자, 1번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야. 나는 흡수 방출 어느 거? 방출에 의한 선 스펙트럼이다. 얘는 흡수에 의한 스펙트럼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은 1번이죠. 방사선 스펙트럼,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은 가열된 수소에서 방출되는 빛이니까 2번이 되겠죠. 자, 흡수하는 스펙트럼 3번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보고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기억에 가는 백열등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다. 기억, 요거 가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1번이다. 1번이 백열등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맞죠? 니은에 나에서 전자의 에너지 변화량은 파장이 B인 빛을 방출한 경우가 A인 빛을 방출한 경우보다 크다. 자, B가 람다가 더 커, 맞지? 그러면 에너지는 우리가 HF라고 배웠고 이 HF는 람다분의 HC라고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얘가 커진다는 거는 이 람다가 커진다면 전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럼 B가 더 크니까 B의 파장이 A 파장보다 더 크니까 이 경우는 더 적어야 되니까 니은 틀렸다, 맞지? 그럼 니은 틀린 거 쭉 체크해 봅시다. 그럼 기억 맞았으니까 기억 디귿 4번이 답이 되겠네. 디귿 수소 요건 맞다, 맞지? A에 수소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요 나가 뭐냐면 수소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이야. 그러면 수소가 가진 에너지 준위들이 나타난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수소가 가진 에너지 준위가 나타나니까 뭐가 되느냐? 요 다에서 요 에너지 준위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정확하게 일치하게 그 선들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수소를 포함하고 있는 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6번. 원자 모형에서 수소 스펙트럼의 발머 계열과 라이먼 계열에 대한 설명이다. 발머 계열은 일단 봅시다. 발머 계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양자수 어디인 상태로 전이하느냐? 2인 상태로 전이한다라고 했어. 라이먼은 1인 상태로 전이하죠. 자, 그래서 기억에 기억 플러스 니은은 3이다라는 요 보기는 맞는 답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니은은 람다1과 람다4가 있어. 람다1과 람다4가 있는데 이 람다1과 람다4는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람다1은 무엇이냐? 람다1, 2는 발목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부터 두 개를 나타낸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냐? 발목 계열이니까 n equal 2로 떨어지는 거야. 어디에서 떨어질까요? 가장 긴 게? 가장 긴 거는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위 3에서 떨어지는 거고 람다2는
n이 4에서 n이 2로 떨어지는 게 그 다음 에너지가 작겠죠. 자, 람다3는 라이먼 계열이니까 n이 1인대로 떨어져야 되지. 람다4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람다3는 라이먼 계열 중에 가장 긴 파장이야. 그러면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니까 n이 2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 얘는 n이 3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답이 돼요. 맞지? 자, 그러면 요거를 보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람다1과 람다4 중에 어느 게 더 기냐라는 건데, 람다1은 3에서 2로 떨어져. 그러면 이 3 마이너스 2가 람다1분의 hc다. 맞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람다4는 이 3에서 이 1으로 떨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E3에서 E1까지가 E3에서 E2까지 에너지보다 더 커. 이게 더 크다라는 건 람다4가 람다1보다 더 작다라는 게 되니까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어야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 니은 맞춰놓고 봅시다. 니은 틀렸다. 그러면 기억 디귿 있네. 디귿도 다시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디귿은 람다1분의 람다2. 람다1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맞지? 람다2는 E4 E3야. E2야. 이게 람다2분의 HC다. 맞죠? 자, 이게 람다4. 요거랑 같은지 봅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 람다1분의 1은 이거를 먼저 찾읍시다. 이건 HC분의 E3 E2 플러스 HC분의 E4 마이너스 E2. 맞지? 이게 되는데 람다4분의 1이니까 이거는 HC분의 E3 마이너스 E1. HC 없애놓고 나면 양변이 같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7번 갑시다. 7번. 7번은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전자가 파장 람다 제로의 빛을 흡수했어. 그러면 흡수하면 바닥 상태에서 어떤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게 될 거야. 어디까지 올라간지 모르겠어. 근데 방출할 수 있는 모든 빛의 선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옳은 거 한번 골라봐라. 자, 여기 나에 있는 선 스펙트럼 보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총 6개의 선이 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들이 그려줄 수 있는 것들을 봅시다. 여기서 2로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1개밖에 방출이 안 돼. 만약 2로 올라갔다면, 3으로 올라갔다면 3에서는 1로도 올 수 있고 2로도 올 수 있겠죠. 4로 간다면 4에서 1로 올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다 맞지? 그러면 6개가 되니까 6개, 4번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야. 람다 제로가. 그럼 4에서 3, 4에서 다시 4에서 1까지 내려오고 4에서 2, 4에서 3, 3에서 1, 3에서 2, 2에서 1 이렇게 6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들 중에 어느 게 에너지가 가장 클까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거 지금 파장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에너지 값을 구하고 역수를 취했는 값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면 돼. 자, 선생님이 미리 계산을 좀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E4 E3는 0.66이 돼. 그 다음에 4에서 2로는 얼마 되냐? 2.55가 돼. 4에서 1은 12.75가 되고 3에서 2는 1.89, 3에서 1은 12.09, 그래서 2에서 1은 10.20이 되는데 요것들을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차례로 쓴다면 어떻게 되냐? 0.66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1.89, 2.55, 10.20, 12.09, 12.75가 돼요. 그럼 요걸 역수 취하면 어떻게 되냐? 역수 취한 것도 계산했어요. 1.51, 0.53, 0.39, 0.098, 0.082, 0.072
0.078이 나와. 그럼 요 차이와 요 차이를 비교했을 때 요 차이가 훨씬 적다, 맞지? 그래서 얘들이 어디 가느냐? 여기서부터 잡힌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큰 애들이 여기서부터 쭉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 같은 경우는 4에서 뭐가 되지? 12.75니까 12.75는 4에서 1로 온 거잖아, 맞지? 4에서 1, 뭐 쭉 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람다1은 어디서 오느냐? 네 번째네? 그럼 네 번째니까 하나, 둘, 셋, 큰 거부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2.5. 2.5는 4에서 2로 온 거야. 4에서 2로 온 거고. 람다2는 밑에서 작은 거에서 두 번째, 3에서 2로 온 거네? 3에서 2로 온 애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람다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람다가 작다라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올수록 람다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람다2가 람다1보다 크다는 니은이 맞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4번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전이할 수 있는 개수가 6개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E4에서 E1까지 뺏는 값이 람다0분의 HC가 될 거니까 람다0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전자가 4에서 3호인 궤도로 전이할 때 4에서 3호로 전이한다라고 했어. 좀 지울게요, 선생님이. 이 부분들을 쭉 지우고 보면, 자, 봅시다. 4에서 3으로 전이한다? 그러면 E4-E3가 되겠네. 이거는 어떻게 되냐? E4에서 E3는 어느 게 E4에서 E3가 될까요? 에너지가? E4에서 E3는 0.66이니까 가장 작은 거네. 맞죠? 근데 이걸 하지 말고 람다1과 람다2에 대해서 지금 적어야 되잖아. 여기 문제를 보면 요걸 보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럼 E4에서 E3가 나오려면 람다1, 일단 람다1부터 보자. 람다1은 E4-E2죠. 이거는 람다1분의 HC야. 그 다음에 E3-E2는 람다2분의 HC야. 근데 우리는 지금 E4-E3를 알아야 돼. 그럼 요거에서 요걸 뺄 수 있지. 맞습니까? 되죠? 자, 그러면 맞아? 됐죠? 자, 요거 다시 보면 에너지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와야 되네. 자,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가장 작다. 얘들이 에너지가 큰 거잖아, 맞지? 자, 에너지가 큰 거면 큰 거, 두 번째 큰 거 3에서 1로 오는 거. 요거는 2에서 1로 오는 건가? 응? 아, 에너지 작은 거죠. 에너지가 작아야 되잖아. 작은 거에서 두 번째 3에서 2 4에서 2가 맞네. 맞지? 자, 그러면 람다 E4에서 E2 E3에서 E2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위에서 밑으로 뺀다. 빼면은 E3에서 E2로 전이가 되죠. 맞지? 자, 근데 방출하는 빛이야. 방출하는 빛. 흡수하는 빛이 아니고 방출하는 빛이니까 E3에서 E4를 빼줘야 되겠지. 맞나요? 자, E3에서 E4를 빼줘야지 방출하는 빛이 되잖아. 우리가 보통 E4에서 E3를 뺀다 그러면은 흡수가 아니고 흡수하는 경우잖아. 맞지? 맞지? 자, 그러면 4에서 3로 가는 거니까 3에서 4를 빼줘야 돼. 그러면 4에서 3 요거를 거꾸로 적어줘야 되지. 자, E4 다시 E3에서 E4를 뺀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E3에서 E4를 빼니까 밑에서 위로 뺐다. 밑에서 위로 뺐다. 람다2분의 HC 빼기 람다1분의 HC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람다 맞죠? 다시 4에서
3를 빼. 3에서 4를 빼. 방출하는 빛이야. 방출하는 거면 3에서 3가 나중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위에서 밑으로 빠져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4에서 이 3를 해줘야 되는 게 맞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4에서 이 3 람다 1분의 HC 빼기 람다 2분의 HC야. 이거는 람다 1, 람다 2분의 HC에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이 된다, 맞지? 자, 그럼 얘는 HC가 분자에 적히고 나면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1분의 람다 1, 람다 2가 되니까 요게 뭐가 되느냐? 실제로 요때의 파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적혀있는 요 항이 맞아 들어가. 디귿.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으니까. 자, 그 다음 8번 봅시다. 8번. 8번은 진동수가 F0인 빛을 흡수했어. 흡수하고 난 다음에 3인 궤도로 전이한 다음에 F1인 빛을 방출하고 F2인 방출한다. 이 말은 뭐냐? 1에서 3으로 올라오는데 F0가 필요하고 3에서 2로 갈 때 F1, 2에서 1로 갈 때 F2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 맞지?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자, F1과 F2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이거는 에너지 차이를 보면 되죠. 자, 요 차이는 10.20 일렉트론 볼트고, 요 차이는 1.89 일렉트론 볼트다,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F2의 에너지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아 들어가죠. 자, 니은의 HF0, 여기 1에서 3으로 전이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F1은 3에서 2로 전이되는 에너지야. 그럼 3으로 전이됐다가 2로 전이됐다. 그 에너지를 뺏는 값은 얼마냐? 1에서 2의 에너지 차이다, 맞지? 그래서 10.20 일렉트론 볼트가 돼야 되니까 니은 맞아. 디귿. 자,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HF1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 HF1은 2에서 3으로 가는 1.89 일렉트론 볼트야. 근데 바닥 상태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 여기에 1.89 일렉트론 볼트를 가열해주면 얘는 2번 궤도로 2번 에너지 준위로 양자수가 2인 에너지 준위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틀렸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9번. 아까 전이랑 같은 거네? 아까 전이랑 같은데 얘는 이제 그래프가 반대로 그려져 있네. 맞죠? 자, 그러면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봐야 되겠지. 자,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보는데 어디가 에너지가 크다? 이쪽이 에너지가 커. 그러면 A가 어떻게 되지? 람다가 더 크다, 작다? 당연히 람다가 크죠. 자, 람다가 크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람다가 얘가 더 크니까 B가 에너지가 더 커야 되지. 그래서 기억 틀렸어. 맞죠? 자, 그 다음에 C는 디귿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했는데 C는 지금 람다가 세 번째야. 그럼 세 번째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세 번째 작은 거여야 되잖아, 그렇지? 왜? 얘는 지금 n이 2인 궤도로 전이가 일어나는 것만 나타내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디귿이 C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디귿, 요게 니은, 요게 기억이 될 거야. 그래서 니은도 맞다. 디귿에 A와 B의 진동수 차는 전자가 n = 3에서 n = 4인 궤도로 전이할 때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와 같다라고 했어. 이거는 A와 B의 진동수 차. A와 B의 진동수 차이는 어떻게 되냐? 3에서 4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죠? ASB. 선생님이 잠깐 지금 머리가 멍해지는데 A와 B의 진동수 차. A와 B의 진동수 차이야. 그러면 A가 가지는 에너지 이 A와 이 B의 에너지 차이를 봐라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냐? 이거는 A와 B의 진동수 차이야. A는
A는 기역이다, 맞지? 기역이니까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네. 그쵸? 그렇고 B는 4에서 3으로 떨어지는 거야. 4에서 2로 떨어지죠? 맞습니까? 얘는 지금 E1은 3에서 2로,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에너지 차이는 요만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4에서 3. 이것도 맞다. 4번이 되겠죠? 자, 10번 갑시다. 10번. 10번. 가나는 온도가 각각 T1, T2일 때 순수한 반도체 A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T1, T2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반도체의 특성은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배웠어. 수업 시간에. 그거를 따져보면 여기 양공과 전자가 더 많은 T2가 전기 전도성이 더 좋으니까 T2가 온도가 높은 거 맞다.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가의 반도체에는 에너지가 3.5E인 전자가 존재한다. 3.5E는 D틈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해요. 자, 디귿. 나의 반도체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도 D의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 방향은 같다라고 했어.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이동 방향은 반대가 돼야 되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1번.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색칠된 부분은 전자가 채워져 있다. 각각 도체와 전연체 중에 하나다. 그러면 A가 도체, B가 전연체가 될 거야. 맞죠? 자, 나는 가에 자기화되지 않은 A, B로 각각 만든 원형고리 속으로 동일한 막대 자석을 같은 높이에서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반도체인 규소의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 간격은 E0보다 크다. 자, 반도체는 요 E0보다 더 작은 곳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틀렸어.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는 A가 B보다 많다 했어.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다, 맞지? 도체의 성질, 전연체의 성질, 반도체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니은은 당연한 말입니다. 디귿. 나에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나에서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 나는 어떻게 될까? 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된다? A는 유도 전류가 흘러. 이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얘가 가까이 올 때 밀어내고 떨어질 때는 밀어낸다. 맞지? 아니지. 밀어내는 게 아니고 끌어당겨야 되지. 다시. 맞죠? 그래서 얘의 이동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A보다 B가 더 커야 되지. A보다 B가. 그래서 얘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D가 틀렸다. 니은만 답이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12번. 그림 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하여 만든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B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했을 때 AB에 각각 빨간색 빛, 파란색 빛이 송출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A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옳은 것만 골라봐라. 전원장치의 단자는 A는 플러스 극이다. 자, A는 지금 P형에 연결되어 있네. 그래서 플러스 극이 된다. 맞지? 기억 맞습니다. 니은 A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자, A는 지금 순방향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B에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보다 작다라고 했어. B에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보다 작을까 클까? 커야 되죠. 왜? 작으면 얘를 극복하지 못해. 그러면 전혀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3번. 고체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실험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얘는 뭐지? 불이 켜지는 거, 불이 켜지지 않는 거, 도체와 부도체를 나눠놨네. 전기 전도성은 철사가 플라스틱보다 좋다. 당연하죠. 구리는 상온에서 원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이 많다. 맞습니까?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석영의 원자가 D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에너지 모두 같다라는 말은 무조건 틀렸어. 맞지? 왜? 에너지 준위가 띠를 이루고 있을 때는 이 띠는 모든 에너지가 달라서 그들이 합쳐진 게 띠가 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는 게 됩니다. 자, 14번.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야. 자, 인디움을 넣었던, 맞지? 인디움을 넣었어. 인디움을 넣었더니 양공이 하나 생겼네. 그럼 얘는 뭐다? 13족. 따라서 P형 반도체다. 이 물체가. 맞지? 자, 그러면 가에서 이게 지금 빛이 펼쳐졌다는 거는 얘가 순방향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럼 A가 P형, B가 N형 반도체가 된다.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순방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X는 B에 해당한다. X는 B에 해당한다. X가 뭐죠? 나에 있는 요게 X인데 이거는 P형 반도체니까 B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A에 해당한다. 맞지? 그래서 틀렸다. 디귿 LED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E0분의 HC다 라고 했어. 이거는 파장을 구할 때는 E는 람다분의 HC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방출되는 빛이니까 이 방출되는 에너지가 E0의 에너지가 방출이 된다라고 적혀있죠. 여기. 맞지? E0가 된다. 그러면 람다분의 HC가 되니까 람다는 E0분의 HC. 당연히 맞는 말이 되죠. 디귿.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15번. PN 접합 다이오드 스위치 전압이 모두 같은 두 전원 저항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나는 잠깐 중단했었어요. 자, 그림 가와 같이 다시 할게요. 그림 가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스위치 전압이 모두 두 전원 저항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했다. 띠 구조를 나타낸 게 나야. 그럼 나를 봅시다. X는 무슨 반도체일까? X는 양공이 더 많으니까 P형이 되겠죠. Y는 N형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P형과 N형 다이오드야.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봐야 되겠지?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어. 자, A와 B는 지금 전압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네. X는 P형 반도체다 했는데 맞죠? 위에서. 자, 그 다음에 스위치 B에 연결했어. B에 연결하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연결됐다. 맞지? 자, 근데 이게 P형이고 이게 N형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왜? 순방향에 연결이 됐으니까. 니은도 맞다. 디귿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스위치 B를 연결했을 때가 A에 연결했을 때보다 크다. 이거는 B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지? 순방향이니까 저항이 생기겠죠. A에 연결하면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러면 전압도 당연히 전압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A에 연결했을 때가 B에 연결했을 때보다 작아야 된다. 디귿도 맞게 되겠지. 그래서 15번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16번. PN 접합 다이오드, 직류전원, 교류전원, 스위치 저항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했고 스위치를 A에 연결했어. A에 연결했더니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렇게 흐른다는 거는 얘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다 라는 거죠. 자, X는 P형 반도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옳은 것만 골라봐라. 직류전원의 단자 A는 플러스 극이다. 이거는 플러스 극이 연결돼야지 순방향 전류가 흐르니까 A가 플러스가 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맞아. 니은의 X는 P형 반도체이다. 당연히 맞죠?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변한다. 전류의 방향은 바뀔 수 없죠. 왜? 역방향이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16번의 답은 3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17번.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기억, 전도띠의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의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무슨 말이야?
그림과 같이 다시 처음부터 봅시다. 그림과 같이 발광 다이오드와 저항, 직류 전원 장치, 교류 전원 장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한 후에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에 연결했어. 직류 전원에. 그랬더니 N형 반도체에 전도띠의 전자가 P형 반도체의 원자과 띠 양공으로 떨어지면서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빛이 방출되므로 LED는 불이 켜진다. 순방향 연결됐다는 거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네. 맞지? 자, 그래서 방출되고 LED 불이 켜진다.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LED는 불이 어떻게 될까를 따져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기억에서 전자는 에너지가 증가한다.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17번. 에너지는 감소해야 돼요. 왜? 그만큼 빛을 방출시켰잖아. 그래서 감소한다가 돼야 되고, 니은의 띠 간격에 대한 문제는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했으니까 니은이 크면 클수록 파장이 긴 빛이 방출된다. 에너지가 커지면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였잖아. 그렇지? 얘가 짧아져야 되지. 그래서 니은도 틀린 게 되죠. 디귿. 켜지고 꺼지는 것을 반복한다. 자, 교류 전원이면 전류의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바뀌죠. 자, 교류라는 거는 전압이 플러스 극이 됐다가 한 번은 마이너스 극이 됐다가 요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데, 그럼 전류 방향도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계속 바뀌겠죠. 자, 그러면 순방향으로 될 때만 불이 들어오니까 얘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반복한다. 깜빡깜빡거린다가 돼야 되겠지. 자, 18번. PN 접합 다이오드 A와 B를 전원에 연결했을 때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E0인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를 열면 불이 꺼진다. 자, 이 말은 여기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A에는 역방향이다 라는 거니까 X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X는 전도띠의 전자보다 원자과 띠의 양공이 많도록 도핑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X는 전도띠의 전자보다 원자과 띠의 양공이 많도록 도핑되어 있다. 당연히 양공이 더 많으니까 P형 반도체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죠. 스위치가 닫혀있을 때 B의 P형 반도체의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순방향이니까 당연히 맞죠. 자, X는 아니죠. X에서는. 자, 그 다음, LED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E0보다 작다? E0가 돼야 되지. 맞지? E0만큼이 방출되니까. 그래서 디귿 틀렸다.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우리가 몇 번까지 있죠, 이게? 22번까지 있으니까, 19번 가면 이제 4문제 남았네? 자, 봅시다. 조금만 더 힘내요. 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런 실험이 있다. 기억, 과정나, 과정다라고 해놨네. 자, 봅시다. 불이 켜지는 LED 개수가 2개, 1개, 몇 개냐, 이거를 따져보는 거네. 가는 그림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전원, 동일한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ABC와 스위치를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했어. A에 연결했습니다. A에 연결했더니 얘는 어떻게 되냐? 불이 켜지는지 관찰했다. 불 켜지는지 관찰했더니 2개가 켜졌다. 2개가 켜졌다는 거는 얘는 순방향이니까 얘는 켜져야 되겠지. 얘가 안 켜지면 A, C 둘 다 안 켜지잖아, 맞지? 자,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B에 연결했어. 스위치를 B에 연결했더니 어떻게 되냐? 한 개만 켜졌다라고 했어. 이거는 하나가 켜지면 A가 켜지면 B도 켜져야 되고, 맞지? B에 연결했을 때는 요렇게 하나 돌고 요렇게 하나 돌 거니까 A가 켜지면 B도 켜질 거고, 맞지? 그렇기 때문에 C만 켜진다라는 거네. C는 그러면 여기가 P, 여기가 N, 여기가 P, 여기가 N, 여기가 N, 여기가 P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 과정 보면 가에서 A와 B의 방향 변화 없이 위치만 바꿨어. 자, 그러면 위치만 바꾸면 어떻게 되냐?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요게 P형, 요게 N형, 요게 N형, 요게 P형이 됐어. 이렇게 되면 불이 켜지는지를 관찰한다. A에 연결했습니다. A에. 그럼 얘는 연계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기억 틀렸다.
니은 과정 나에서 A의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나에서는 순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안 켜진다. 다에서는 C의 P형 반도체 A에 있는 양공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요거는 순방향이니까 당연히 맞다, 맞지?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된다. 20번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했어. A에 연결했더니 LED에서 붉은 빛이 방출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X는 P형 혹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 자, 요거 봅시다. A 연결했더니 플러스가 이렇게 전류가 가지. 자, 그럼 P형에 의해서 이렇게 갔고 여기로 가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X는 P형 반도체가 되겠죠. 자, P형 반도체니까 양공이 많도록 도핑한 거 맞습니다.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전원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초록색 빛이 방출될 수 있다. 이거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발광 다이오드는 항상 붉은색을 방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지. 맞죠? 파장 변화가 없어요. 맞죠? 이 간격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했어. B에 연결하면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한번 해봅시다. B에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B에 연결하면 플러스가 이렇게 가지. 전류가 흘러갑니다. 자, 지나가서 여기 와서는 가서 이렇게 가잖아, 맞지? 맞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역시나 순방향이 되니까 얘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 그래서 디귿은 전류가 흐르니까 빛이 방출돼야 되는데 방출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디귿 틀렸다. 기억만 답이 된다라는 게 되고. 21번.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21번. 그림 가는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 ABCD와 PN 접합 다이오드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어. 이렇게 연결했을 때 AB에 연결했을 때 각각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X, Y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했네. 뭐지 이건? 이 문제가 뭐죠? 왜 이해가 안 되지? 쌤은 읽었는데 A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나타낸 거다. 각각 연결했을 때 A 또는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자, 그러면 일단 PN 접합이 있어. 이 말은 뭐냐? A에 연결하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이렇게 통과해야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가서 들어올 수 있겠죠. 자, 다음 B에 연결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B에서는 이렇게 간다, 맞지? 이렇게 가면 X로 들어가서 얘가 PN 접합으로 가서 다시 와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A는 가는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고 파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올라가서 올라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X는 P형 반도체이다. 당연히 맞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B의 Y에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 B에 연결했더니 얘는 흘러가지 않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어. 맞지? 디귿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 간격은 C가 A보다 크다. C가 A보다 크다. 이 D 간격은 어떻게 하느냐? 이 D 간격이 결국은 에너지잖아, 맞지?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야. 그럼 얘가 크면 얘가 작아지는 건데 지금 C가 더 크잖아, 맞지?
C가 더 크니까 작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맞죠? 자, 문제. 선생님도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데 22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했어. 봅시다. 그림과 같이 코일에 반도체 A, B를 접합해 만든 발광 다이오드 LED와 전구가 연결된 회로를 구성한다. A, B는 각각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에 하나이다. 막대 자석 위로 움직이면서 LED와 전구의 빛이 방출되는지 관찰한다. 관찰하고 막대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서 켜지는지 관찰한다 했어. 아래로 했더니 아니다. 위로 했더니 LED와 전구가 다 켜졌어. LED에 켜졌다는 거는 LED의 순방향이 흐른다는 건데 얘가 지금 위로 간다 맞지? 위로 움직이니까 S가 멀어지네. 그럼 S가 멀어지니까 자기장 선속이 감소한다. 어떤 게? 위로 끌어올리는 게. 그래서 위로 더 증가시켜줘야 되니까 위쪽이 N극이 돼야 된다. 그래서 N극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P형이 돼. 그럼 A는 P형 반도체다.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과정. S극 가까이 했어. 가까이 하면 얘가 S극이 형성돼야 되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S극이 형성되면 전류 방향은 반대가 돼야 돼. 그러면 얘는 X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돼야 되니까 니은 틀렸어. 디귿. 디귿은 과정 나와 다의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같다? 당연히 틀렸죠. 왜? 나의 경우에는 요렇게 흘렀어. 맞지? 다는 요렇게 흘러가잖아. 그래서 틀렸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되겠죠. 여기까지가 6강에 있는 3점짜리 문제를 모두 풀이한 것입니다. 고생했고, 내일 다시 8강, 내일 8강에 아니고 7강에 2점짜리와 3점짜리를 모두 한번 풀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저녁에 선생님이 시간이 되면 8강 2점짜리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자, 고생했고,